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 새해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년 인사회 등의 행사는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각급 기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시무식을 열었고 소상공인들도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새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망섭 기자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제주도청 내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TV로 시무식 영상이 중계됩니다. 고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방역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1조 원 규모의 제주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무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첫 시작은 서로 만나면서 활기차게 시작하는 게 이제 당연하지만 일상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년 연속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새해 첫 평일 점심시간에 맞은 식당에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된 방역 패스를 확인하느라 더 분주해졌습니다. 백신 접종한 거 확인하세요? 네. 올해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방역 절차에 동참하면서도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애가 탑니다. 근데 본인들이 확인하겠다고 하면 들어오셨다가 그냥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유효기간 지나면은. 제주 지역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2%가 3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한 내용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그 접종 증명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명. 오미크론 확진도 이어져 수도권과 미국, 필리핀에서 입도한 3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돼 제주의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제주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외부 유입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가 같이 열리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인데요. 저희 제주 MBC는 각 정당의 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선거 판세와 전략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을 김찬년 기자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격차를 좀 벌이면서 이제 가는 추세인데 좀 판세 분석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조금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그 격차가 무슨 10%, 15% 앞선 게 아니라 네. 5 내지 10%. 이건 언제나 출렁거릴 수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수치고요. 더더욱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후보들을 주목하고 누가 이 나라를 끌어가기에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제주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좀 와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 건가요? 1월 내에는 네네. 예, 오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면 어렵고요. 조금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편하게 오시되 언제든지 제주도에 와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 예, 그리고 자주 소통하면서 공부나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런 인프라들의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나 오폐수 같은 환경관리, 물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준비도 저희들 착실히 하고 있고요. 이제 지방선거도 올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은 출마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도 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도민들 앞에 우린 이러겠습니다 하려니 이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무슨 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이거는 소탐대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는 대선에 집중하자.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문대림 이사장 정도인데 사실 민주당 내 경선이 되게 치열할 걸로 지금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잉 경선하고 막 이렇게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적전분열하고
이러지 말고 가급적 좀 하나 되는 선거팀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합의가 안 되면 꼭 5자 경선, 4자 경선 이게 아니라 2자 경선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다 좁은 틀, 보다 합의된 틀,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되는 틀 이걸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지점은 종전하고 다르게 뭐 오영훈 의원이든 위성권 의원이든 문대림 우리 이사장이든 김태석 전 의장이든 다 동의하고 있는 틀입니다. 오영훈 의원도 지금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잖아요. 위성권 의원도 이재명 후보 특보단의 수석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세 중에 실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주류들이에요. 종전에 강창일 의원이나 김은남 의원 때는 다 비주류였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놓고 보면.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지사의 하나에만 집착하지는 말자. 역할 분담을 잘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는데 최소한 우리 셋, 또 김태석, 문대림 의장 이런 부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은 어떤 게 될 걸로 보시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폐수, 쓰레기, 폐기물 같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거, 지하수 물 관리 제대로 하는 거, 바다같이 우리 연안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제주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가치를 지금은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쓰레기도 넘쳐나고 오폐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를 도민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자본을 어떻게 투자하도록 할 것이냐, 우리 돈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 정당들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신년 인사회에서 대선에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고 진정한 집권 정당으로 희망의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거리에서 정권 교체 피켓을 들고 신년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양돈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 번 불이 나면 피해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 돈사가 시뻘건 화염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접근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분만동 340제곱미터 한 동을 모두 태웠고 안에 있던 새끼 돼지 100마리와 어미 돼지 등 140여 마리가 죽어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곳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불이 났던 곳으로 두 번 모두 분만동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양돈장에는 화재 감지기 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신고가 늦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새끼들한테는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온등을 켜주는데 보온등을 어미가 건드려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경각심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해 제주에서는 양돈장 화재 5건이 발생해 1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건은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먼지라든가 이제 습기들이 이제 많이 쌓여 이런 콘센트에 이제 많이 접촉하다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축사 화재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탑 에이스 모텔 대표 양옥 씨가 10만 원, 삼연교통 내 산남 향후의 1동 33만 원, 제주 환경개발 주식회사 대표 강경수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의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의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탐라해상 풍력발전이
8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기를 설치해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2메가와트로 3배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민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발전기는 높이가 232m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 주민 의견 수렴과 제주도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서귀포 칼 호텔이 무단 점용했던 공공도로를 38년 만에 서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칼 호텔 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칼 호텔은 앞으로 공공도로를 사용료를 내고 잔디밭과 통행로로 사용하지만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빌라 단지 내 공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제주시 모 빌라 공터에서 평소 얼굴을 알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이틀 후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친구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음주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달 후 또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친구인 B씨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